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기업은 왜 고연봉자에게 열광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연봉 개발자는 유지보수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그러니까 이게 경험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고연봉을 부르는 사람들이 그냥 부르는 게 아니거든. 유지보수 자체가 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유지보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신규 개발에만 좀 집중을 하거든요. 초보자들은. 근데 많은 기업인들이 자신의 사업들이 순탄하게 진행되는 걸 원해요. 근데 뭐 신규 개발로 이렇게 버튼을 만드는 건 누구나 할 수 있지. 그냥 뭐 매뉴얼대로 하면 되잖아.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이렇게 붙였을 때 나중에 유지보수할 때 힘들어진다든지 아니면 소스가 막 정말 뭐라고 해야 되지? 해석하기 힘들게 짜여져 있다든지 구조가 또 아니면 버그가 생겼을 때 잘 찾기 힘들게 짜져 있다든지 뭐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숙련된 개발자들은 확실히 구조 짜는 것부터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가 개빡세게 일을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면 힘들구나 이런 거를 경험적으로 알거든. 그래서 경력자를 그래서 선호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경력자답지 않은 경력자들이 많긴 하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이제 거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소수만 남는 거야. 소수만. 근데 그 사람들 일하는 거 보면 확실히 다르지. 좀 딱 부러지고 야무진 사람 좋아해요, 기업인들은. 제가 이제 유튜브나 이런 거 하니까 그나마 그러니까 욕을 많이 먹은 거지. 사실 필드에 나갔을 때 나 좋아하는 사람 엄청 많거든. 왜 그러냐면 딱 부러지거든. 아니면 아니고 기면 기고 그리고 이 구조가 왜 합리적인지에 대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설득할 수도 있고 개발자들끼리 그냥 권위적으로 그냥 하라면 해 라고 한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개발자는 똑똑한 집단이기 때문에 이런 똑똑한 사람들은 어느 정도 왜 그런지 설명을 해주길 원하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각자 토론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이엔드 쪽은 이래요. 개발 잘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칠판에다 구조 그려가면서 이건 이게 좋지 않을까? 아 그건 그런 이런 문제 이슈가 있던데 라고 하면서 서로 회의를 한단 말이지. 근데 그런 문화를 만드는 것도 사실 그 고연봉자들의 역할이기도 하고 그래서 고연봉자 한 명 뽑아놓으면 회사 분위기가 달라져. 그리고 그 CEO 입장에서 불안한 요소들이 많이 사라지는 게 장점이죠. 그리고 트렌드가 변화할 때 응대 능력이 좋은데 뭐 예를 들면 보안회사라고 치면 모바일 제품이 나왔잖아요. 근데 제가 올라운더 개발자가 고연봉자일 확률이 높다라고 했잖아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고생산성으로 승부하는 개발자도 있지만 제가 보는 가장 무난하고 어디 가든 잘할 수 있는 게 제가 팀로바 팀원들도 그렇게 교육을 시키는데 이런 유지보수 능력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로 우리가 서비스를 런칭을 하면서 사용자가 어떻게 쓰는지 그리고 그 사용자들의 피드백을 반영하는 걸 연습을 시키고 그리고 했을 때 좀 힘들었던 걸 스스로 느끼게끔 하게끔 제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 트렌드 변화했을 때 응대 능력은 애초에 기초 때부터 그냥 확정된 그런 커리큘럼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으로 애초에 만들었어요. 왜냐면 제가 보안회사에서 일할 때 모바일 제품이 나왔어. 그러면 모바일 제품에 대한 보안 이슈가 계속 나와요. 그리고 제가 보안회사에 있을 때 그 회사에서 이제 이슈 같은 거 있잖아요. 저 노에스케일이 되게 흥미로웠거든요. 이게 그냥 10년 전 얘기예요. 그 빅데이터가 이슈가 되기 전에 사실 이슈가 되기 이전에도 저는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그때 노에스케일에 관련해서 발표를 하는데 문제는 그 회사에 DB 암호화 제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거기 이제 엔지니어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게 시대가 변화하는 걸 특정 제품군에 있는 개발자분들은 또 이렇게 좀 잘하는 사람들은 나중에 이렇게 가겠다까지 제시할 수가 있어. 그거는 전문가적인 식견이거든요. 물론 이제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시장에 대해서 이해가 있는 사람이라면 이 트렌드를 알긴 하죠. 그래서 막 경제학 박사들이 요새 아마존에 많이 들어가잖아. 트렌드를 읽는 능력에 대해서는 확실히 인정을 하는 거야. 그 아마존 같은 인류 기업도.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런 어떤 트렌드가 변화했을 때 보통은 변화하네 이렇게 가는 게 일반적인 개발자라면 고연봉 개발자들은 트렌드가 변화하네 이거 이런 식으로 이렇게 진입하면 되지 않을까 이거와 관련된 이슈가 있나 라는 걸 검토할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올라운더 개발자 그러니까 여러 가지 개발을 다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안드로이드는 운영체제 공부시키려고 처음 시작하는 거고 플랫폼 공부시키려고 시작하는 거고 자바는 이제 언어 그리고 PHP는 이제 백엔드를 가장 빠르고 쉽게 할 수 있는 언어니까 초보자들한테 좋다고 생각해서 진행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공지능 연구할 때 파이썬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면 백엔드를 조금 다른 거 써보고 싶다 해서 노드.js 같은 걸 쓴다든지 뭐 이렇게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애초에
고연봉자들을 타겟팅하고 있거든. 근데 이런 식으로 가르치면 강사 수준이 엄청 높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 여러 가지 언어들 응대 능력도 다 알아야 되고, 그래 버리니까 이제 일반적인 교육기관에서는 이게 좀 부담으로 다가오는 거죠. 그리고 강사들 중에서 자기가 총대 메고, 아, 제가 6가지 언어, 7가지 언어든, 10가지 플랫폼이든 제가 다 가르치겠습니다. 이런 강사가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팀노바도 보면 아시겠지만, 제가 다 가르쳐요. 제가 다 가르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많이 하죠. 근데 이게 애초에 타겟팅이 다른 거야. 난 원래부터 올라운더 개발자 옛날부터 지향했고 20살 때부터 애초에 처음에 올 때부터 했었고, 그리고 이런 뭐 특정 플랫폼 하나만 해서 선택과 집중을 한다는 얘기를 이쪽에서 하는 건 좀 약간 오바예요. 왜냐면은 그렇게 해가지고 뭐 그 기술이 해석이 안 돼. 애초에 해석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를 공부를 해놓으면 리눅스를 알아야 되는데, 리눅스는 운영체제잖아, 그쵸? 근데 리눅스를 또 알다 보면 또 커널을 알아야 돼. 다 이게 파생된다고. 자꾸 이렇게 또 근본으로 가게 된단 말이야. 이런 식으로 계속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고연봉 받는 사람들은 내가 돈을 많이 받기 때문에 이걸 해도 정당성이 부여가 되는데, 돈을 적게 받는 사람들은 정당성이 부여가 안 되겠죠. 내가 이것까지 해야 돼 라는 피해식으로 이걸 하게 되는데, 문제는 그게 더 그 사람을 더 그 수렁으로 미는 거죠. 그럼 돈을 많이 주던가 라고 하는데, 돈을 많이 주고 싶어도 당신이 역량이 안 되는데 돈을 왜 줘?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거?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럼 여유가 생기죠? 그리고 돈에 관심이 더 생기죠? 그럼 금융지식들이 더 많이 쌓이고, 은행에서도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특별한 팀이 따로 있어요. VIP 혜택이 다르다고.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서로 이제 물어보고, 전문가잖아, 그분들은. 이렇게 물어보고 하다 보면 금융지식이 더 쌓이고, 그러다 보면 더 부자가 되는 거지. 근데 그 좋은 이렇게 방향을 피봇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좋은 방향으로 내가 선회하는 거. 내가 계속 하락만 하던 사람이 아니고 내가 성장하는 사람으로 바꾸는 건 본인의 역량이에요. 초반에 그냥 능력 부족한 개발자한테 누가 억대 연봉 줘가면서 그 이 사람을 성장시킬 이유가 있나? 요즘 그렇게 성장시켜 놔봤자 자기 단물 쏙 빠지면 딱 나갈 거잖아, 금방. 그러니까 그거 당연한 거고.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성장을 시키는 것보다 성장된 사람을 차라리 고연봉 주고 뽑는 거지. 너무나 합리적이지 않나?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알고 자기가 노력을 할지 안 할지를 정해야 되는데, 진짜 꼭 보면 사람 이렇게 망치게 만드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그 사람한테 칭찬해줘. 넌 그대로 되게 멋있다. 그대로 아름답다. 막 이렇게 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자기한테 까다로워야 돼. 나도 내가 어떤 친구가 고연봉으로 만약에 못 가거나, 내가 생각하기엔 이 친구가, 근데 거의 다 맞아서 사실 이런 좌절을 해본 적은 많이 없지만, 만약 이런 생각들, 예를 들면 얘가 한 5,500원 가겠다 내가 예상을 했는데 5,000밖에 못 갔어. 그러면은 내가 스스로한테 많이 실망할 것 같아요. 이 내가 좀 더 이거 진단하는데 좀 더 섬세하게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 근데 그래 본 적이 없어. 난 내가 찍은 연봉 못 받는 애를 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실력이고,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내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가 경제학 공부부터 상담 공부부터 진짜 정말 별의별 거 다 하거든. 심리학부터 개발은 당연히 많이 해야 되고. 그래서 거의 3달 가까이 안 하다가 이제 한 하루 이틀 쉬었다. 그러니까 근데 쉬면서도 업무 할 거 다 하기는 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당연히 팀노바 그 팀원들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보통은 이렇게 하면은 다 잘 되는데, 이게 어렵고 귀찮고, 주말에 또 호캉스도 가야 되고, 그치, 사람들이? 놀러 가야 되고, 워라벨 때문에, 그치? 근데 정말 그 워라벨 이론 만든 사람이, 진짜 잘못됐다고 나는 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처럼 인력으로 승부하는 나라가 그렇게 많지가 않거든. 타고난 자원이 많고 이런 나라들에 비해서 인력 이렇게 지식 기반 산업 이런 쪽에 또 하기도 좋잖아. 한국 사람들 똑똑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워라벨이라는 이름, 뭐 플렉스라는 이름으로 자꾸 이렇게 인스타그램에 또 이제 호캉스 가고 그렇게 잘난 사람들 너무 많으니까 그냥 다 써버리게 하고 그걸 그렇게 만드는 거야. 근데 물론 이제 이렇게 말하면 좀 되게 아저씨의 좀 안 좋은 얘기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20대 때 그렇게 저는 아예 명품도 몰랐고, 아까 모르기보다는 관심이 없었어. 내가 그 능력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 돈을 절약하고
물론 딴 거에 많이 쓰긴 했지만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모았어요. 그때 막 모으고 막 몇 천만 원씩은 모으고 있었어. 20대만 해도. 그러니까 막 그렇게 하면서 내 분수에 맞는 그런 걸 하면서 오히려 공부에 좀 투자를 많이 했거든. 물론 이제 그러면서도 어느 정도는 할 거 다 할 수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근데 이제 메인이 이제 일이어야 된다는 거지. 왜냐면은 이게 단시간에 성장하는 시기는 되게 적어요. 60대 노인한테 지금 코딩 시작하라 그러면 여러분들만큼 못 하거든요. 못해요. 교육자로 봤을 땐 20대, 30대는 너무 황금 시기인 거야. 40대는 이제 늦긴 했지만 거의 마지막 끝물인 그 노력을 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이 남았을 때란 말이지. 50대가 넘으면 진짜 그분 의지가 엄청 강해야 돼. 그러니까 내가 주변에 형들이 4, 50대가 많으니까 그런 형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확실히 이게 달라. 많이 달라요. 근데 그때 무슨 워라밸을 하고 있으니까 이런 고연봉제가 안 되고 나중에 그런 사람들이 이제 30, 40대 늙어가지고 이제 공부하려고 막 30대 막 후반 40대 뭐 지금 내 나이 돼가지고 막 그렇게 하려 그러면 이게 아무래도 기존에 해오던 게 있으면 공부가 잘 되는데 기존에 지식이 없는데 이제 막 시작하려고 그러고 학교 회사 다닐 때 대충대충 그냥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이제 내가 뭐 자기계발서 보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할 때는 20대 때 하는 것보다 두 배, 세 배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거지. 그러니까 대충 하고 개발 못 하겠다고 서 이제 버려버리는 거야. 내 주변에 그런 개발자분들도 많거든. 감정적으로는 그래 형 힘내세요 이렇게 하지만 내가 가르치는 학생이었다면 나는 그거 뭐 네가 그렇게 자업자득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 형은 그래도 돈을 좀 많이 모아놔가지고 뭐 집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그 형은 이제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어가지고 뭐 나는 걱정은 안 되지만 만약에 내 학생이 진짜 아무런 대책 없이 그렇게 했다면 나는 진짜 뭐라고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되게 고연봉자가 안 돼 보면 그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자존감이 얼마나 높아지는지 몰라요. 사람이 자존감이 진짜 인생의 절반 이상을 생각하거든요, 저는. 그 자존감이 높아야 돼. 인간다움이 뭐냐라고 한다면 저는 인간으로서 내가 존재하는 내 스스로 나를 정의하는 그런 건데 이 노력을 많이 해서 무언가를 잃어본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자기가 되게 자존감이 높거든. 막 해병대 전후에 이런 아저씨들 보면 물론 난 해병대 전후회를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그 사람들이 인정받아야 되는 게 뭐냐면 20대 때 남들보다 더 빡센 데 가서 군대 생활을 했다는 게 그 사람들한테 되게 중요한 자존감의 어떤 씨앗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얼마나 그 사람들한테 인생에서 중요하겠어. 그러니까 50대까지 돼도 해병대 전후에 충성 이러면서 막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인간이라는 게 진짜 삶에 있어서 뭐 물론 돈 많으면 좋겠지만 돈도 돈이지만 그 어떤 내가 살아가는데 나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느끼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런 것들에 있어서 회사에서 이런 일들을 능력이 좋아서 다 처리를 해. 그럼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꽤 괜찮은 개발자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이거 외적으로 막 진짜 막 여자를 못 만나서 막 문제가 생기고 이런 거는 제가 잘 모르지만 그 기본적으로 이런 직업에서 오는 자존감 같은 경우는 이제 저는 살면서 뭔가를 못 해본 적이 많이 없어요. 되게 재수없게 보일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겸손을 강요하는 사회라서 근데 그렇다고 해서 막 엄청 잘했다고 하긴 힘들지만 직업으로 했을 때 크게 꽤 괜찮은 그쪽에서 나름 상프로에서 인정받은 분야가 몇 개가 있어요. 근데 그게 그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건데 외향적인 성향이 아니라서 좀 집에서 막 공부하고 그런데 또 내가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그래. 그러면 내가 내향적이 아니라서 못했다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외향적인데도 잘하는 개발자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한다든지 토론식으로 공부를 한다든지 이렇게 잘 가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그거 하기 나름이에요. 회사에서도 회의했을 때 좀 더 적극적으로 하고 이런 외향적으로 하면서 또 이제 좀 잘하는 개발자들과 소통을 많이 하면서 이걸 좀 늘리는 개발자도 있고.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억지로 끌려간다고 생각하니까 그 수준으로 사는 거예요. 회사에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막 이런 말 나 진짜 막연하게 하는 건 되게 싫어하거든요. 근데 왜 회사 생활을 즐기기가 힘들까? 못하니까. 잘해서 돈 많이 벌면, 뭐, 즐기기까지 힘들어도, 내가 이 회사에서 내가 아니면 누가 해. 예를 들면, 부모가 자식을 책임질 때 엄청난 책임감이 생기잖아요. 아이가 태어나면 그런데요. 내 친구들이 얘기를 해봐도. 근데,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 가정이라고 하는 집단 내에서 어떻게 포지셔닝 하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그냥 뭐 5인 가족의 막내 아들이야. 그러면은 별 생각 없겠지. 내가 그랬거든. 근데 만약에
내가 5인 가족의 가장이야. 그럼 엄청난 책임감으로 이 가정을 이끌겠다는 게 본능적으로 나온다고요. 같은 회사에서 있어? 내가 능력이 좋아. 이 회사에서 나 아니면은 이 설계를 할 수가 없어. 그럼 어떻게든 한다, 사람이. 전교 1등 효과라고 제가 항상 얘기하는데, 제가 학교 다닐 때 고등학생 때 졸업할 때 대표시상 받고 나왔거든요. 물론 실업계라서 인문계만큼 애들 공부를 열심히 하진 않았지만 그 상위 클래스 있는 애들끼리는 거의 매일 공부했어요. 진짜 수업 시간에 졸지 않고 해야 그게 가능해요, 그 점수가.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나름대로 제 나름대로 치열하게 살았죠. 애들 다 꼴통들밖에 없어도 그 상위 클래스 있는 친구들끼리는 다, 그래서 인서울 대부분 다 했거든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그런 걸 내가 겪으면서 느낀 게, 아, 내가 1등을 하니까 아무리 애들이 개똥을 싸고 애들이 답이 없어도 학교 애들이 내가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포지션의 중요함이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이제 태도 같은 것도 항상 징징대지 말고 좀, 아, 근데 징징댄다니까 옛날에 그 이상했던 상사 생각나네. 그 사람이 나한테 징징대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했었는데, 근데 그 사람이 말한 징징이랑 내가 말한 징징이랑 다르지. 나는 그거야. 아니, 이거를 해야 되는데 테스트폰을 왜 안 사주냐, 이런 징징됨이 많았거든. 어. 아니, 여기 시스템 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일이 그지 같아지지. 뭐 이렇게 얘하는 징징댄 가지고 징징댄다 그러더라. 이게 말을 잘하는데 실력 없는 애들이 꼭 그런 식으로 하더라고. 근데 그런 애들은 뭐 내가 그 군생활 아니면 상대할 이유도 없지. 그러니까 지금 저는 철저하게 상대방을 상대할 때 이렇게 하면은 되게 재수 없을 수 있지만, 저는 이 사람이 급이 맞는지 아닌지를 되게 생각해요. 근데 그 급이라는 게 뭐 재산이나 실력 이런 것도 있지만, 그러니까 재산은 솔직히 많이 상관없지만 그래도 돈 있는 사람들이 세련된 경우가 많아서 남한테 어떻게 돈을 뜯으려고 사기치고 그런 경우는 좀 덜 하거든요. 없다고 말은 못하겠다. 근데 아무튼 그런 사람들 내가 보면서 느끼는 게, 어느 급, 예를 들면 그 인격적인 급이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모든 사람들을 상대하면 피곤해요, 전문가로서 봤을 때. 뭐 예를 들면 나는 이제 그 논리적인 그런 게 기반이 안 되고 얘기하는 거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증거나 이렇게 이런 게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좀 안 좋아하는데, 그냥 자기 뇌피셜로 그게 맞다라고 얘기하는 거, 누가 그러더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말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그러니까 그 근거가 명확한 사람 좋아하는데,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막 정치적으로도 막 어떤 걸 되게 맹신해가지고 자기가 무조건 맞다라는 논리만 이렇게 수집해서 상대방 반대측의 의견을 전혀 반영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 아무튼 그런 것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렇게 그 고연봉 개발자를 기업은 당연히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큰 문제가 안 생겨요. 단순히 코드를 생산하는 능력은 고연봉제 아니더라도 여러 명이 동시에 만들 수 있지만, 요즘은 설계 시대예요. 그래서 한 명의 그 회사를 대표하는 CTO급 뛰어난 개발자가 있어야 그 회사가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팀노바에서도 애초에 이렇게 타겟팅을 하고 이제 시작을 했죠. 그래서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물론 근거 없는 얘기들이지만, 그렇게 막 이것도 막 연봉도 사기라고 막 그렇게 하는데, 걔네들 팩트가 없어. 우리는 교육청이 인증까지 하는데. 근데 아무튼 그런 걸 아무리 해도 말 안 통하는 사람들 상대해봤자 피곤하거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왜 그렇게 하겠어? 그러니까 본인 삶이 팍팍하고 힘드니까. 그리고 자기는 나름 열심히 살았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게 팀노바 애들만 저렇게 고연봉을 받지? 이런 게 되게 그냥 안 입고 온 거야. 질투라는 게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문제는 실체를 보면, 이게 사람들이 이렇게 느 친구가 6천에 갔다, 7천에 갔다, 8천에 갔다, 이 연봉에만 자꾸 집중을 하지, 그 사람이 어떻게 노력했을 거라는 거에 대한 집중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나오죠. 어떤 회사를 가야 그 연봉을 받나가 나오겠지. 쿠팡가, 쿠팡. 6천 준다, 쿠팡가. 중소기업인데 8천 주는 회사가 말이 되냐? 말이 되지. 8천 받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회사에서 이렇게 좀 고연봉 개발자 포지셔닝에 그 친구가 갔으니까 그 돈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그 회사에서 그 친구가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좀 더 세분화해서 뭔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떤 회사를 가야 얼마를 준다를 보더라고. 근데 회사는 중요하지 않아. 어느 회사에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사람이냐가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중소기업 CTO도 무시하는 되게 멍청이들이 있는데, 중소기업 제대로 된 CTO들은 웬만한 대기업 개발자들보다 돈 잘 벌고, 그리고 법인카드도 쓸 수 있고, 나름 꽤 괜찮아요. 물론 이제 제일 좋은 건 대기업에서 임원진 그 CTO 되는 거겠지만, 그런 사람들은 그 수천 명의 개발자 중에 한두 명 이런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그것까지 올라가기 너무너무 사실 쉽지 않다는 거죠. 물론 노력해서 올라가는 거 너무 멋있을 것 같긴 합니다. 노력의 가치를 훼손하는 사람들을 저는 대놓고 싫어합니다. 여러분들 안 좋은, 그러니까 우리 알아, 본능적으로 시간을 많이 썼을 때 뭔가 잘하는 거 우리 다 알잖아요. 근데 어떻게든 워라밸 얘기하고 어떻게든 다른 막 얘기하면서 인간다움을 막 얘기하면서 막 자본가들 정말 못된 사람으로 묘사하고 이런 거 정말 위험한 겁니다. 장기적으로 여러분들 돈도 못 모으고 플렉스해서 다 바보 되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요새 막 욕먹는 사람들 있잖아요. 결혼할 때 돈 하나도 안 모아놓고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 왜 욕먹겠어? 결혼할 때 결국엔 배우자가 그 반대에 배우자 돈으로 결혼을 하겠다 이런 거 아니야. 그 워라밸의 실체가 그래요. 그리고 누가 평생 워라밸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일단 어느 정도는 고시 볼 때만 해도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진짜 순수하게 공부만 하잖아. 근데 이제 직업 생기고 나면 워라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물론 그 사람들이 2년, 3년 동안 빡세게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워라밸 생기는 게 당연하지. 그러니까 노력에 비례해서 워라밸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연봉 개발자 일단 되고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자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대충 해도 큰 틀이 너무 스마트해져. 아는 게 많으니까. 알겠죠?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